안녕하십니까. 고령자의 비자살적 자아 신념이 자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발표할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김옥환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2019년 기준 46.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많은 수의 고령자가 자살과 관련한 문제로 고통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및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자살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비자살적 자해가 지목되고 있으며 고령자의 자해와 관련한 치사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수치심과 낙인의 우려 때문에 자해를 숨길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 신체적, 활동의 제약 등으로 주변에 발견되지 않고 자해 행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고령자의 자해는 흔히 자살하기 위한 시도로서 비춰지지만 모든 경우가 그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고령자의 경우도 자살적 자해와 비자살적 자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자살적 자해란 죽고자 하는 의도 없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신체를 칼과 같은 날카로운 물체로 긋기, 불로 지지기, 상처를 방치하기, 때리기 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을 먹거나 처방된 약을 과도하게 먹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때문에 국외에서는 고령자의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고령자의 자해 연구는 자살의 의도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많은 연구가 자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해와 자살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국내 고령자의 비자살적 자해 및 그와 관련된 특성을 파악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비자살적 자해 신념을 파악하는 것은 자해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알 수 있게 하며 인지치료적 개입으로 자해 행동 중단 및 예방에 도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인지 모델을 바탕으로 인지적 측면에서 비자살적 자해의 원인을 설명하며 자해의 예측력을 높이고자 개발된 비자살적 자해 신념 척도를 이용하여 고령자의 비자살적 자해 신념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해와 관련이 높은 요인으로 알려진 우울 및 고령자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 및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자의 자해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노년기의 어려움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노화 및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 배우자의 사별, 은퇴로 인한 경제 사정 악화, 사회적 고립의 경험은 노년기의 삶을 우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상실의 경험들이 고령자의 치명적이지 않은 자해 및 자살 시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한국 노인의 자살 시도 경험을 살펴본 킴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우울, 불안을 대처하기 위해 알코올이나 수면제, 진정제 등을 정해진 용량을 넘겨서 복용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고령자도 비자살적 자해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서 경제적, 신체적, 대인관계 상실 경험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비자살적 자해와 관련된 요인으로 충동성이 주목받아 왔으며 자해 집단은 비자해 집단에 비해 충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렬한 부정적 감정 상태에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성인 부정긴급성은 자해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는 성인보다 덜 충동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연령과 충동성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성은 성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상실감과 충동성이 노년기의 자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에도 노년기의 상실감 및 충동성과 자해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의 상실감 및 충동성이 비자살적 자해와 관련이 있는지 국내 고령자를 대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 고령자의 비자살적 자해 방법은 어떠한가? 둘째, 자해 사고자, 자해 행동자, 비경험자에 따라 비자살적 자해 신념, 우울, 부정긴급성, 상실감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비자살적 자해 신념의 하위 요인 중 우울을 통제한 후에도 비자살적 자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방법입니다. 먼저 연구 대상으로 전국의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문 전 비자살적 자해의 정의와 연구에 대한 간단한 안내 후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습니다. 일생 동안의 자해 생각 및 행동 경험자, 그리고 비경험자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귀하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라는 질문에 3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자살적 자해 사고 집단과 비자살적 자해 행동 집단이 각각 50명씩
비경험 집단은 100명이 모일 때까지 설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측정 도구입니다. 비자살적 자해를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먼저 로이드 리차드슨, 켈리어 호프가 개발하고 번역진이 번안 타당화한 자해 기능 평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척도는 자해 방법, 자해 관련 요인, 자해 이유를 묻는 3개의 영역,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해 방법을 묻는 척도의 첫 부분만을 활용하였습니다.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는 0.74입니다. 또한 의도적 자해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센슨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김소정, 우성범, 구은정과 이종선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자해행동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본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6개월 이내의 자해 행동에 대하여 2점 척도로 측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해 행동을 더 자주 시도했음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는 0.88입니다. 다음으로 비자살적 자아의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시더웨이 등이 개발하였고, 강문선 등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타당화한 비자살적 자아의 신념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총 38문항으로 비자살적 자아에 대한 신념을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하여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에 대한 신념이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0.9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해외에서 개발된 노인 우울 척도를 기백석이 15문항으로 축약 타당화한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본 척도는 비활력과 우울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 형태는 2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0.88로 나타났습니다. 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해 화이트사이드와 리넘, 및 사이더가 개발하고 임선영과 이영호가 타당화한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총 59문항으로 충동성을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며, 본 연구에서는 그중 일부인 부정긴급성 12문항만을 사용하였습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는 0.90입니다. 또한 노인 상실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미경, 이규미가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한국 노인 상실감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총 31문항으로 노년기 주된 정서 중 하나인 상실감을 측정하며, 세부적으로 건강, 대인관계, 경제, 일반적 역할에 대한 상실감을 측정합니다. 본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실감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는 0.97입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고령자의 자해행동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해행동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50명 중 불성실한 응답 5명을 제외한 45명의 자해행동 형태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습니다. 상위 5개의 자해행동을 살펴보면, 자기 패배적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혔다, 고의로 머리를 쾅쾅 박았다, 스스로를 때렸다, 술을 남용했다, 밥을 굶어 몸을 상하게 했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집단에 따라 자해 신념 및 자해 관련 변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등분산 가정 충족 여부에 따라 표 2-1과 2-2에 제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집단에 따라서 대부분의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자해 신념 하위 변인인 자기감 손상, 의존, 도피, 자살 방지, 소속감, 즐거움 및 상실감, 부정긴급성, 우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등분산성 가정 충족 여부에 따라 사후 분석을 달리 실시한 결과 자해사고자 행동자 집단이 자기감 손상, 의존, 도피, 자살 방지의 신념과 상실감, 부정긴급성, 우울이 비경험자 집단 대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소속감과 즐거움 신념의 경우 자해행동자 집단이 자해사고자와 비경험자 집단보다 유의하게 강한 신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낙인, 대인관계 영향, 역기행적 자해 신념에서는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 어떤 변인이 비자살적 자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자살적 자해 신념 하위 요인 9개를 예측 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약 52.5%로 나타났습니다. 회귀 개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비자살적 자해 신념 하위 요인 중 의존만이 자해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존 신념이 비자살적 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사에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귀 모형은 1단계와 2단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26.2%, 2단계에서는 55.2%로 나타났습니다. 회귀 개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 우울은 자의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 의존 신념은 우울을 통제한 후에도 자의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논의입니다. 본 연구는 한국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해 사고 및 행동 경험 유무에 따라 자해 사고자, 자해 행동자, 비경험자 집단으로 나누어 비자살적 자해 신념 및 우울, 부정기행급성, 상실감을 비교하여 자해 신념이 자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해 사고 집단, 자해 행동 집단, 비경험자 집단 간의 자해 신념, 우울, 부정긴급성, 상실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집단에 따라 대부분의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자해 신념 중 소속감, 즐거움은 자해 행동 집단이 자해 사고, 비경험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자해 행동자는 자해가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정서적 연결 및 지지로 이어지며 비살적 자해를 경험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지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자해를 통해 긍정 정서를 유발하거나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는 개인 내적 기능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회적 기능을 보고한 국내외의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비자살적 자해 목적으로 정서 조절 혹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 고령자가 사용한 자해 방법을 살펴본 결과 자기 패배적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혔다, 고의로 머리를 쾅쾅 박았다와 같은 방법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대학생 및 섭식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고령자의 경우에도 다른 연령대와 유사하게 경도의 자해 방법을 사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비살적 자해 신념이 자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의존 신념만이 자해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우울을 통제한 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밀임 등의 연구에서 의존이 자해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이였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이는 고령자가 비자살적 자해를 자기조절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자해 행동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국내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살의 예측 요인인 비자살적 자해에 대하여 비자살적 자해 신념, 자해 방법을 살펴보고 자해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비자살적 자해 신념 및 자해 관련 특성을 비교하여 고령자의 자해 특성의 기초를 파악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자해 신념과 같은 자해 인지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넓혀 상담 장면에서 치료적 개입 전략 수립에 도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